여러분, 만약에 집이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고리 모양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건축가 벤 판 베르켈과 유엔 스튜디오가 설계한 아주 혁명적인 집, 묘비우스 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집입니다. 딱 보기에도 형태가 정말 독특하죠? 근데 이 묘비우스 하우스의 진짜 핵심은요, 그냥 모양이 신기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안과 밖, 심지어 위랑 아래의 경계까지 그냥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끝없는 고리라는 개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수학적인 개념 속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추상적인 수학 공식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 바로 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집의 형태를 만든 그 핵심 아이디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묘비우스의 띠에서 출발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종이띠 한 번 꼬아서 붙이면 만들어지는 거요. 한쪽 면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어느새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고 결국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정말 신기한 도형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저 복잡해 보이는 수학적 형태가 오른쪽 그림처럼 안과 밖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저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걸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2차원의 신기한 도형을 어떻게 3차원,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유엔 스튜디오가 풀어야 했던 진짜 과제였어요. 그냥 멋진 도형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런 추상적인 개념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이 집에서 실제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걸 한번 들여다보죠. 이 집의 진짜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가족의 하루, 24시간의 생활 리듬이 건물 구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쉬고 또 잠자리에 드는 이 모든 활동이 마치 물 흐르듯이 집의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2층에 있는 가족 공용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일하는 공간을 거쳐서 2층의 개인적인 침실로 이동하는 이 하루의 여정이 이 뮤비우스의 띠, 이 고리 위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죠. 모든 게 단절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집 내부를 보면 이런 우아한 계단이나 경사로가 바로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공간마다 목적은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절대 딱딱 끊어져 있지가 않아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음 공간으로 또 다음 활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은 콘크리트, 유리, 나무 같은 재료들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해서 이런 경계를 더 적극적으로 허물어요. 예를 들어 저 거대한 유리창은 바깥 풍경을 아예 집 안으로 끌어들이죠. 또 재료가 바뀌면서 여기서부터는 다른 공간이구나 하는 건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을 딱 막아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당신은 집을 통해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와, 이 말 한마디가 이 집이 주는 경험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랑 자연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토록 혁신적인 집을 탄생시킨 건축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집 뒤에는요, 바로 벤 판 베르켈과 캐롤라인 보스, 이 두 사람이 이끄는 유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을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걸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건축, 과학, 도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막 섞어서 실험하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유엔 스튜디오의 철학은 생각보다 아주 명쾌해요. 첫째, 수학이나 과학처럼 논리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만들고요. 둘째, 복잡한 시스템을 아주 명료하고 우아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실험이 결국에는 그 공간을 쓰는 사람,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이 인간 중심 설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건축은 그냥 멋지게 서 있는 오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의 흐름을 조직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건물이 그냥 배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무대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은 집 하나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시 전체로 더 큰 프로젝트로 뻗어나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묘비우스 하우스가 이들의 커리어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98년 묘비우스 하우스에서 실험했던 그 흐름과 순환이라는 개념이 그 전후의 박물관이나 대형 오피스 건물 같은 프로젝트들로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는지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사실 묘비우스 하우스보다 조금 더 이른 작품이죠. 1994년 네덜란드의 그로닝거 박물관을 보면요. 벌써 그 씨앗이 보여요. 건물이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운하, 그리고 도시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지나서 2004년 런던의 막스 앤 스펜서 본사를 보면 그 철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보입니다. 묘비우스 하우스에서 보여졌던 그 유기적인 흐름이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소통해야 하는 복잡한 사무 공간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결국 이 모비우스 하우스는 그냥 특이하게 생긴 집 한 채가 아니었던 겁니다. 공간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건축 언어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건물이 꼭 네모반 듯한 상자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건물이 고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또 어떤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매일 지내는 공간을 떠올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